안녕하세요.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저는 DJ 대박이입니다. 2026년 3월 4일 수요일. 오늘도 어김없이 모닝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서울 날씨부터 알려드릴게요. 오늘 서울은 대체로 맑은 하늘이 펼쳐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5도에서 영상 4도 사이, 낮 최고기온은 8도에서 14도 사이로 예보되었고요. 일교차가 무려 15도 이상 벌어질 수 있으니까 아침에 출근하실 때는 패딩이나 두꺼운 겉옷 꼭 챙기시고요. 낮에는 벗어도 될 정도로 포근할 거예요. 3월 초인데 이렇게 따뜻한 날이 올 줄이야 싶으시죠? 평년 기온이랑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미세먼지는 오전까지는 좋음 수준으로 쾌적하겠는데 늦은 오후부터 북풍을 타고 국외에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수도권과 충남 지역은 밤에 나쁨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합니다. 퇴근길에 마스크 하나 챙기시면 좋겠어요. 봄이 오면서 황사 시즌도 본격적으로 시작되니까 미세먼지 앱 하나 깔아두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이제 밤사이 글로벌 시장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제는 정말 롤러코스터 같은 하루였습니다. 시장 참여자분들 밤새 잠 좀 설치셨을 거예요. 저도 뉴스 보면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미국 증시부터 갈게요.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가 403포인트 빠지면서 48,500일에 마감했습니다. 0.83% 하락이에요. 근데 이 숫자만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죠? 실제로 장중에는 무려 1200포인트까지 빠졌다가 오후 들어서 상당 부분 회복한 거거든요. 거의 800포인트를 만회한 셈이에요. 장중 낙폭이 1200포인트라는 건 여러분이 아침에 눈 떠서 시장을 봤을 때 진짜 멘붕이 올 만한 수준이었다는 겁니다. S&P 500은 0.94% 하락해서 6,816에 마감했고요. 나스닥 종합지수는 1.02% 빠지면서 22,516에 마감했습니다. 나스닥이 세 지수 중 가장 많이 빠졌는데 기술주 중심이다 보니 리스크 오프 분위기에서 더 타격을 받은 거예요. 투자자들이 위험 자산을 팔고 안전한 곳으로 피난 가는 흐름이었던 거죠. 특히 애플, 엔비디아, 아마존 같은 빅테크들이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반도체 섹터도 큰 타격을 받았는데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1% 넘게 빠졌어요. 반면 에너지 섹터만 유일하게 상승했는데 유가가 급등하니까 엑스모빌이나 쉐보론 같은 석유 기업들은 오히려 수혜를 본 겁니다. 방산주인 로키드마틴이나 레이시언 같은 종목들도 강세를 보였고요. 전쟁 수혜주와 비수혜주가 극명하게 갈린 아주 드라마틱한 하루였습니다. 왜 이렇게 빠졌느냐? 핵심은 이란 전쟁입니다. 지금 상황을 좀 자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한 지 나흘째인데요. 미 국방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1700개 이상의 군사 목표물을 타격했습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이 공습으로 사망했고요. 이후 이란 내부에서는 권력 공백과 극심한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메네이 사후 누가 이란을 이끌 것이냐를 두고 내부 파벌 간 갈등도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이란 혁명수비대 고위 사령관이 이 해협을 폐쇄했다. 지나가려는 배는 불태우겠다고 울음장을 놓은 거예요. 쉽게 말해서 세계 경제에 목줄을 쥐겠다는 겁니다. 비유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매일 다니는 출근길에 톨게이트가 하나밖에 없는데 누군가가 그 톨게이트를 막아버린 거예요. 오해로가 있긴 하지만 훨씬 멀고 비용도 더 들고 시간도 더 걸리잖아요.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미 해군을 동원해서 상선을 호위하겠다고 맞받아쳤습니다. 세계 최강의 미국 해군 항공모함 전단이 호르무즈 해협에 배치될 거라는 건데 이게 오후 시장 반등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석유 공급이 완전히 끊기진 않을 거라는 기대감이 오후 매수세의 원동력이 된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작전의 시한을 최대 4주에서 5주로 언급했습니다. 빨리 끝내겠다는 의지를 보인 건데 중동 전쟁이 그렇게 깔끔하게 끝나는 경우가 역사적으로 거의 없거든요. 앞으로 경제 지표, 여론, 미군 피해 정도가 핵심 변수가 될 겁니다. 참고로 과거 사례를 보면 1990년 걸프전 때 미국이 이라크를 공격했을 때 전쟁 시작 후 오히려 주가가 반등했었거든요. 공습 시작 전이 가장 불안한 구간이었고 막상 전쟁이 시작되면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시장이 회복되는 패턴이었어요. 이번에도 비슷한 패턴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VIX 월가의 공포 지수가 23% 급등해서 26.43까지 치솟았습니다. 지난 1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에요. VIX가 20 넘으면 시장 불안이 본격화됐다는 뜻인데 26을 넘었으니까 상당한 공포 수준입니다. 다만 과거 지정학적 위기 때 VIX가 40, 50까지 갔던 걸 생각하면 아직 최악은 아닌 거예요. 시장이 어떻게든 이 충격을 소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유럽 시장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독일 DAX가 3.5%, 프랑스 CAC 42 3.5%, 영국 FTSE 100이 2.8% 각각 하락했어요. 유럽은 중동 에너지 의존도가 미국보다 높고 지리적으로도 더 가까우니까 더 민감하게 반응한 겁니다. 독일 같은 제조업 강국은 유가 상승이 바로 공장 가동 비용 증가로 이어지니까요. 이제 우리나라 시장 이야기입니다. 어제 코스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검은 화요일이었습니다. 이란 공습 이후 첫 거래일이었는데요. 장이 열리자마자 6,100선에서 시작해서 5,700선대까지 한 번에 미끄러져 내렸어요. 종가 기준으로 약 7% 급락. 이건 코로나 팬데믹 초기 이후로 보기 힘든 수준의 하락폭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5조 원 넘게 순매도하면서 낙폭을 키웠습니다. 최근 2달간 우리 시장이 40% 넘게 올랐잖아요. 그 상승분의 상당 부분을 하루 만에 반납한 셈이에요. 삼성전자가 장중 7%까지 빠졌고요. 거기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전자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조사한다는 뉴스까지 겹쳤습니다. 삼성을 믿고 공장까지 옮겼는데 발주가 갑자기 중단됐다는 하청업체들의 불만이 터져나온 건데요. 삼성으로서는 정말 엎친 데 덮친 격이었죠. 원달러 환율도 크게 뛰었습니다. 1477원까지 올라갔는데요. 전 거래일 대비 1.59% 원화 약세입니다. 중동 지정학 리스크에 안전자산인 달러로 자금이 몰리면서 원화가 약세를 보인 거죠. 환율이 오르면 우리나라처럼 원유를 전량 수입하는 나라는 이중 타격을 받게 돼요. 유가도 오르고 그 유가를 사려면 더 비싼 달러를 내야 하니까요. 수입 물가 상승은 결국 소비자 물가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주유소 기름값부터 시작해서 택배비, 식료품 가격까지 연쇄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한국 시장 전망을 말씀드리면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가 하락 마감했고 이러한 상황이 추가 악화될 가능성도 남아있으니까요. 다만 긍정적인 시그널도 있어요. 미국 시장이 장중 낙폭을 크게 줄이며 마감했다는 점, 그리고 어제 7%나 빠진 만큼 기술적 반등에 대한 기대도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의 저가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고요. 하지만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되기 전까지는 큰 포지션보다는 방어적인 자세를 유지하시는 게 현명하겠습니다. 현금 비중을 좀 높여놓으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자, 크립토 시장 넘어갑니다. 여기서 아주 재밌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주식 시장이 피바다인 반면 크립토는 오히려 선방하고 있거든요. 비트코인이 68,177달러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전일 대비 약 2% 올랐습니다. 65,000달러 지지선 위에서 단단하게 버티고 있고요. 7만 달러 돌파 시도 가능성도 보이고 있어요. 이더리움은 2,000달러를 다시 회복했습니다. 2,000달러는 이더리움에서 심리적으로 아주 중요한 라인이거든요. 여기를 지켜주면 추가 반등의 발판이 되고 깨지면 1,800달러대까지 밀릴 수 있어요. XRP는 1달러 36센트에 거래 중인데 흥미롭게도 비트코인과 디커플링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XRP 거래량이 24% 증가했다는 분석이 나왔는데 리플만의 독자적인 수급 요인이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공포 탐욕 지수는 현재 14입니다. 극단적 공포 영역이에요. 어제 10에서 약간 올라왔고 지난주에는 8까지 찍었었죠. 0에서 100 사이 지수인데 14면 거의 바닥권이라는 뜻이에요. 몇 주째 극단적 공포가 이어지고 있는 건 역으로 보면 역사적으로 이런 구간이 장기적 매수 기회였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다만 투자는 항상 본인 판단에 따라 신중하게 하셔야 해요. 주식 시장은 전쟁의 공포로 반응하는데 크립토는 오히려 올라가는 이 디커플링 현상, 비트코인이 진정한 안전자산으로 자리매김하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수도 있고요.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주목할 만한 흐름인 건 확실합니다. 참고로 트럼프 대통령이 전략 비트코인 비축 행정명령에 서명할 수 있다는 루머도 돌고 있는데요. 만약 현실화되면 크립토 시장 전체에 엄청난 호재가 될 수 있겠죠. 아직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지만 이런 기대감도 비트코인 강세에 일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 쪽도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유가 급등과 환율 상승은 결국 물가 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금리를 쉽게 못 내리게 되는 거죠. 금리 인하 기대가 약해지면 대출 금리가 높게 유지되니까 부동산 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내 집 마련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중동 상황의 추이를 잘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하시슈 하나 더 전해드릴게요. 이번 이란 사태로 방산주들이 오히려 급등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나면 무기 수요가 늘어나니까요. 한국 방산 기업들의 중동 수출도 더 늘어날 거라는 기대가 반영된 건데요. 시장 전체가 빠지는데도 오르는 종목이 있다는 건 위기 속에서도 기회를 찾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겠죠. 다만 방산주도 지정학 리스크가 해소되면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으니 추격 매수는 조심하셔야 합니다. 에너지 관련주들도 마찬가지예요.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포인트 3가지입니다. 첫째,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선언이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최대 변수입니다. 유가 74달러, 금 5,100달러를 넘었고 트럼프의 해군 호위 약속이 불안을 일부 잠재웠지만 상황은 여전히 유동적입니다. 둘째, 한국 코스피가 7% 급락하며 사이드카가 발동된 충격의 여파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술적 반등 가능성은 있지만 지정학 리스크 해소 전까지는 리스크 관리가 최우선입니다. 더 자세한 시황 분석은 쟁진영 캄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 업다운 대박 채널도 놀러 와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의 엔딩곡 들려드리겠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시끄럽고 불안해도 음악 한 곡이면 마음이 좀 편안해지잖아요. 시장이 요동치는 시기일수록 마음의 평정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내일 아침에 또 찾아뵐게요. DJ 대박이었습니다. 배터리 꺼져가는 불빛 근데 왜 지금 이제